자, 여러분, 갑자기, 김민재 선수 토트넘 급물살 뉴스들이 빵빵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원래 이제 한준 기자님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셨죠.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만들기에는 한준 기자님의 자체 소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자체 소스가 없어요. 이게 자체 소스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영상화 시키는 거는 그건 한준 기자님 거들을 이렇게 쏙 빼먹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라이브 중에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뭐 빠바바바박 지금 일단 유력한 어떤 지면 신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김민재가 토트넘을 갔으면 좋겠다. 김민재가 토트넘을 가면 아스날 팬들 좆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가시화되는 느낌입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재와 베이징 고안의 이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슈퍼리그가 25일에 개막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금 베이징 고안으로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했어요. 약간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했죠. 합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이 안에 어떤 가능성, 이적을 한다면 이 안에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군데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알려진 해외 에이전트를 선임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외 팀들과의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협상도 하는 것으로 보였던 느낌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베이징 고안으로 합류가 됐고, 지금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는 김민재한테 투자한 이적료 한 70억 정도 돼요. 그럼 그걸 회수하는 것 이상의 이 수익을 남긴다면 띵호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현재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적료의 격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스포츠조선. 어찌됐든 스포츠조선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지면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이적 시장에 정통한 이분이 그냥 정통한이 있다가 KBS도 나와요. JTH. 정통한 관계자가 이적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다. 베이징 고안의 회장의 결정이 남아있다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KBS가 이야기하기를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역시 정통한 씨가 뭐 대단한 거의 이 BBC 수준이에요. 어쨌든 정통한 관계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밀어봤을 때 현지에 있는 기자들보다 한국 선수에 대한 일이라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우리 쪽에도 인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밝히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어제 일자로 한준 기자님이 이제 그 영상을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매체들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통한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구단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고 두 구단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는 1200만 유로, 그러니까 160억 정도라고 하는데, 베이징 고안이 원하는 이적료는 1700만 유로, 200억이 넘어가는 230억 정도, 그러니까 7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액수 전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70억 정도 차이는 사실 아주 적은 차이는 아니에요. 퍼센트로 봤을 때. 근데 조율 중이다. 여러 소스나 기자들의 어떤 이 기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위쪽, 토트넘의 윗라인에서 이야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추진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여튼 KBS가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허투루 지나갈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뉴스를 볼 때는 뭐 BBC, 이를테면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뭐 라리가면은 뭐 마르카든 문도든 뭐 카데나세리든, 아니면 세리아면 스카이 이탈리아, 뭐 가제타, 그리고 독일이면 뭐 빌트, 키커 이런데, 거기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유명한 기자네, 유명한 언론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이 생소하잖아요. 익숙하지는 않은 그림이잖아요. 해외 이적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의 중심에 있는 국가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지역지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뭐 아니면 돈데, 지역지가 진짜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지 소스가 제일 정확할 때도 있어요. 아프리카 선수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다수 있고, 그리고 남미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라거나 뭐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이런 지역지 소스들이 이야기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국가의 지역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KBS가 어디를 인용해서 보는데 KBS도 인용 보도를 해요. KBS에서 이제 뉴스를 하려면 우리가 뉴스 어깨거리 해가지고 스포츠 빰빰 빠라바라밤 이건 MBC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뭐 영국 언론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 인용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KBS가 인용 보도가 아닌 본인들의 자체 소스로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소스나, 이거는, 이게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하는 뉴스를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꽤나 유력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KBS가 자체 소스로 보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이거 너무 좀 빨리 하면 당연히 좋죠. 솔직히 얘기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니까. 근데, 헛방 지르면 안 되잖아. 우리도, 아싸리, 씨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완전 생찌라시야. 그럼 재미로 봐가지고 여러분 돈발롱이 이렇대요. 막 이러면 웃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은 재밌게 아니면 혹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컨셉을 잡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KBS라면 이거는 얘기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영상을 좀 찍기 시작을 한 거고 그 토트넘의 유력 기자라고 하는 뭐 리알 토마스 혹은 댄 킬패트릭 아니면 뭐 엘레스티오 골드 그 중에서 리알 토마스가 왕이죠. 뭐 이런 사람들의 기자들도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얘기에 동의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토트넘에 그렇게 정통한 기자들이 있는데 진짜 정통한 기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 정보가 막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바깥으로 빵빵빵빵빵 특히나 축구 쪽에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황희찬과 라이프치히가 이 독일 쪽에서 KBS 보도를 인용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저녁 때쯤이면은 잉글랜드에서 KBS 보도를 인용해서 김민재의 토트넘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제법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토트넘의 기자들이 되게 속도전을 펼치는 기자들은 아니에요. 유력한 기자들 중에서도 빠르게 뭔가 상보 개념으로 SNS에 빡빡빡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의 기자라고 저도 지금 경험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제일 먼저 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도 뭐야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 확인해보고 맞나 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KBS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KBS가 어쨌든 자체 소스로 보도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약간 동어 반복 느낌은 있습니다만 정말 수비수가 필요하냐 그런 의미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토트넘이 사실 김민재의 실력은 우리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재가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면 다 알고 있어. 근데 어쨌든 영어를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인의 수비수를 이 정도의 이적료? 레비의 어떤 그 씀씀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큰 이적료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이거는 모험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그럼 그 정도로 수비가 급해? 봐야 되잖아요. 에릭 다이어 94년생 무리뉴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센터백 근데 센터백으로 더 출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이어는 오케이 인정. 다빈손 산체스 96년생 김민재랑 동갑. 이 선수 좋은 선수고 여전히 젊어서 미래가 창창합니다만 가끔씩 나오는 그 자빠링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털릴 때 시원하게 털려주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경기와 좋은 경기의 차이가 되게 큰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다빈손 불안함이 있습니다. 토비 이번에 또 골도 넣고 손흥민이랑 나란히 서서 하는 거 보니까 잘생기고 롱킥 빌드업 좋고 이런 거 좋지만 89년생이에요. 제 친동생이랑 동갑입니다. 나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르통원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맨시티랑 FA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 다음에 탄강과 포이스는 믿을만한 자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숫자 자체는 방금 얘기한 선수들이 다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지만 과연 믿을만이 있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는 토트넘의 전문가들이나 토트넘 팬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최소 실점 순위에서 8위예요. 45실점이거든요.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리그에서 순위랑 실점 순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리뉴 입장에서 이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수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 무리뉴인데 수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실점을 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리뉴는 우리 팀은 무실점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전술을 짜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비진만 무실점 해주면 수비적인 어떤 이 경기 운영을 하다가 한 골 넣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점을 많이 한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클린시트 리그 경기를 보면 총 7경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경기는 0대0 무승부니까 그것도 와포드랑 본머스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죠. 그리고 수정궁, 번리, 웨스트햄 이런 팀들에게 클린시트 한 건데 이런 팀들에게는 클린시트를 사실 해줘야 되는 거고 맨시티랑 에버튼 상대로 이 클린시트 한 거는 뭐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만 어쨌든 무실점 경기를 좀 늘려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김민재의 실력에 대한 어떤 믿음만 있다면 이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선수는 정말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이정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정료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센터백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유럽 내에서 이름 있는 선수들은 비싸요.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김민재의 실력에 대한 확신 손흥민한테도 물어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 선수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떠냐에 대한 걸로 막 자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막말로 무리뉴가 벤투한테 전화 때려봤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도 포르투갈 사람이라며. 포르투갈 커넥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야 어떠냐 진짜 한번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존나 쩔어. 막 이렇게 뭐 띵하는 중국 베이징관이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정도 이적료를 투입해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콜이라고 한국 선수에 대한 믿음은 이미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물론 레비가 그러니까 모험을 이렇게 하나?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와서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퍼스트 옵션이 되기는 어려워요. 3, 4번째 옵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이어, 다빈손, 그 다음에 토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4번째 수비수 정도가 되겠지만 장차 길게 봤을 때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어떤 수비의 성향으로 보나 수비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진짜 정말 농후하다. 그러면 공격의 에이스 손흥민, 수비의 에이스 김민재, 이거 토트넘은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자매결연. 진짜 히어리즈 어나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쩌는 거거든요. 국내 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중계사 입장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최전방의 공격수와 그 다음에 센터백으로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비수가 있다. 이거 끝장이야.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선발 투수랑 이 클린업에 있는 어떤 그 메인급 타자가 같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야. 이제 개쩌는 거거든요. 우리도 존나 좋고요. 아스날 팬들은 진짜 악몽이죠. 네. 아스날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민재 지금 토트넘 금물살 KBS 제가 뭐 어디 피셜 이런 게 팬들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입에 안 붙어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이 정도면 진짜 KBS 피셜 느낌으로 이거 가능성이 확 올라가지 않았나. 지금 주원이 형이 형수랑 애기들 보러 휴가를 가가지고 얘기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원이 형 얘기 들으면 개 핵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민재 토트넘행 기원해서 물론 토트넘 팬들 알아요. 한국 선수로 왔을 때 약간 좀 되게 좋으면서도 애매모호한 감정?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뭔지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짜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적으로 봤을 때도 김민재 토트넘행 기원해 보겠습니다. 치아스!